시장 흐름 읽어내고 조류 탈만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박자 종목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최악의 상황은 비껴나간 것 같긴 해요. 자, 이제 남들보다 좋은 종목을 얼마나 타이밍 맞게 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볼게요. 유한양행을 들고 오셨어요. 벌써 100년 가까이 된 국내 대표 제약사기도 한데 최근 상장 58년 만에 액면 분할 나선다는 뉴스로 새롭게 관심을 또 받기도 합니다. 투자 포인트도 이쪽에 맞춰 오셨나요? 그런 이슈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사실 네.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감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는 섹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상당히 꾸준하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IPO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짚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지난해 예심 청구를 좀 진행을 하거나 좀 절차가 좀 진행 중인 기업 외에도 지난달에도 이미 좀 3건의 지금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가장 먼저 뭐 예심 청구를 진행한 기업은 이제 뭐 유방암 예후 진단이라든지 뭐 폐암 관련된 이런 제품 검사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젠큐릭스가 좀 그 포문을 열었고요. 이에 따라서 지난달에 한 3건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번 달부터 IPO 관련돼서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이제 심사 승인을 이제 받았던 기업은 이제 SCM 생명과학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물론 이제 일정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기업들의 IPO의 어떤 행렬은 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58년 만에 액면 분할에 나설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3월 20일 날 이제 정기 주총이 좀 열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의 이제 액면 가격을 이제 5대1로 이제 분할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액면 분할하게 되면 보통주 같은 경우 기존에 1,300만 정도 되는 이제 주식이 이제 6,600만으로 좀 뛰게 되고요. 우선주 같은 경우 23만 주에서 118만 주를 좀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겠다는 의미는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기존의 주가가 좀 떨어짐으로써 좀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최근 20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대로 주가가 내려가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어떤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 좀 이를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의 암학회를 비롯해서 지금 3월부터 글로벌 컨퍼런스가 좀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점차 기대감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주도 섹터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이제는 좀 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제약바이오 업황이 최악이라면 IPO 하기 쉽진 않겠죠. 3건이 진행 중이고요. 제약바이오 3월 달에 업황 회복론도 솔솔 나오고 있는 만큼 유한양행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유한양행이라면 뭐 빼꼼시, 안티프라민 뭐 이 정도 생각이 나는데 이 밖에 뭐가 더 있죠?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 신약을 좀 개발을 많이 좀 집중하고 있고요.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7개나 되는 상황입니다.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레이저 티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뭐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는 이제 상피세포, 성장인자 수용체 관련된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 이제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표적 항암제를 좀 어떻게 보면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암세포를 이제 레이저처럼 표적한다는 의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는 동사가 2018년 11월에 얀센 바이오테크의 기술 이전한 후보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얀센과 임상 시험을 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에 상당히 큰 이득을 좀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단계별로 기술료를 좀 포함해서
최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의 어떤 이런 조건을 받는 조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사에게는 큰 어떤 이제 후보 물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현재 지금 미국 식약청에서 지금 허가를 받은 3세대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타그리소가 좀 유일하기 때문에 이 타그리소를 좀 어떻게 보면 누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연간 최대 6조 원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동사에게는 가장 큰 일단은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일단 두 번째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련된 후보 물질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의 지금 기술 수출한 후보 물질이죠. YH25724 관련돼서도 현재 꾸준히 동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료 혁신 좀 신약이 좀 개발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기술 수출 같은 경우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뇌질환 쪽으로 신약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유한양의 연구소 기업이죠. IM 유런과 함께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돼서 지금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뇌질환까지 파이프라인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가지 주요 파이프라인 동향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.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4분기랑 연간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. 올해는 괜찮을까요?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실적을 좀 많이 미진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제약사죠. 길리어드의 오리지널 도입 상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. 한 36% 줄었고요. 또 특허가 좀 만료가 되면서 약가가 좀 30% 인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좀 많이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R&D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좀 진행한 것도 수익성 악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다만 올해는 이제 R&D 관련된 기술료 유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는 이제 병용 임상 진입 단계로서 단계별 수수료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올해 같은 경우는 480억, 그다음에 2021년엔 750억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임상 1상을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여기에 이제 시전료죠. 기술이 한 120억 정도가 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 단계로서 어떻게 보면 기술료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또 기술 수출 계약금 350억 정도가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서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감히 예상을 해보건대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7% 정도 늘어난 한 1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00% 이상 증가를 하면서 한 700억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400% 이상 증가한 거면 수익성이 엄청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인트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급 상황은 어때요?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관이 계속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투신이라든지 뭐 연기금, 보험, 은행 등이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이제 최근까지 사실 개인 같은 경우도 매수에 좀 동참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개인은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전환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주가도 우상향하는 패턴 계속 그려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. 더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일단 저는 목표가는 한 26만 원 정도, 손절가는 20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상당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액면 분할에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액면 분할되면 가격도 5분의 1 정도로 낮아지겠죠.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거 실제 반영 어느 정도 언제쯤 될까요? 일단 뭐 주총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8월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확히는 좀 주총 관련된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20일 주총에서 결정 예정입니다.
있으니까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네 박자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은 견조한 점수가 눈에 띄는 종목이 되겠습니다. 유한양행이었고요.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